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네, 작년에 세법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올해부터 지금 시행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직 시행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지금 현재의 취득세, 양도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취득세,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뭔지,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것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취득세율은 이렇습니다.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 사이는 1에서 3% 사이 금액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9억은 초과하면 3%, 원시취득, 신축하는 그런 원시취득과 상속은 2.8%, 그리고 증여, 무상취득은 3.5% 해서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다 10%씩, 거기에 10%씩 붙으니까 1%에 0.1% 이렇게 붙는 거고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9억 원 초과까지의 이 거래에서는 전용 면적 8호 평방미터 초과시, 보통 우리가 말하는 33평, 32평 이 거래시는 이상 거래시는 0.2%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붙습니다. 이 면적이 넘어서면.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붙고요. 상속은 2.8%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주택 가구가 상속을 받아서 1주택이 되는 경우는 0.8%를 적용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취득세율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과세율이 또 있죠.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지역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요. 아까 본 취득세율 적용하고요. 조정지역 2주택부터 비조정지역 3주택부터는 이렇게 이제 중과가 되죠. 그리고 무상취득 3억 원 이상의 조정지역 무상취득 증여 시에는 12%가 붙습니다. 요게 이제 정부안이 완화안이 지난 2022년 12월 20일 날 나왔잖아요. 요까지는 2주택까지는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모두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절반 12%면 6%, 8%면 4% 이렇게 절반씩 줄이겠다. 그리고 무상취득은 모두 3.5%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의 안이 있었는데 완화안이 있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부의 취득세 완화 개정안 지난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 법이 나중에 통과되겠지만 그때 통과되면 여기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다 소급해서 적용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 못하고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감안하셔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됐죠. 그러니까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모두 무조건 3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좀 늘어났습니다. 완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됐었는데 주택가액이 12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주택 확인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수를 헤아려서 아무도 주택이 없었으면 생애 최초이면 그러면 취득세를 감면받는데 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200만 원이 넘는다면 200만 원까지이죠. 이렇게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장했고요. 여기서 좀 유념하셔야 될 게 감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지금 감면 받더라도 나중에 추징돼서 나옵니다. 요거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요 조건도 맞아야 되지만 요거 외에 또 추징 요건이 있는데 3개월 내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셔서 실거주 하셔야 되고요. 또 3개월 내 다른 집을 또 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집을 3년 내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요 세 가지 추징 요건이 또 있어서 요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감면 요건 충족 안 되면 나중에 추징된다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 취득 시 과세 표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작년도까지 이제 증여하면 이제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되겠죠. 주택이라면 그 주택 공시가격으로 이제 증여 취득세가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시가로 나옵니다. 과세 표준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취득세가 많아졌겠죠. 그리고 취득세에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됩니다.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저가양도할 때 그 저가양도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계 좀비속이라든지 이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시가는 10억인데 7억으로 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넘기는 거죠. 그런 경우 시가와 취득 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라면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둘 중 작은 금액 적용해서 이 기준을 넘어선다면 실제 취득액이 아닌, 실제 취득액은 서로 이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그 가격이죠. 그 실제 취득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원인데
공시 가격은 6억 원이고 저가 양도 매매 계약서를 7억에 작성했다 하면 취득세는 올해부터는 10억에 대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시가와 저가 양도액의 차이가 3억 원인데 3억 원 요 기준에 맞잖아요. 그런데 시가의 5%, 그럼 5천만 원이잖아요.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서로의 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취득세에서도 저가 양도 금액이 넘어가면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취득일, 양도일이라는 것이 잔금일이잖아요. 보통 매매 계약을 하면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고 양도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양도세 같으면 잔금일에 만약에 세대 분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 취득세에서는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서 새 집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잔금일까지 세대 분리를 안 하고 있었다면 취득 후 60일 이내에 세대 분리를 하면서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그때 늦게 주소 이전해도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에 맞게 취득세 납부하는 것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 낼 때까지 세대 분리를 하고, 그리고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 이전을 하면 별도 세대를 인정해 줍니다. 요거 잘 활용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2023년 취득세 어떤 것이 개정되었고 어떤 것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